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오후, 칠갑산은 온통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는 등산로에는 평소보다 적은 등산객들만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천천히 오르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김복균 할아버지였습니다. 올해로 80을 넘긴 할아버지에게 이 산은 단순한 등산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산자락에서 나고 자란 할아버지에게 칠갑산은 삶의 터전이자 마음의 안식처 같은 존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로 향했습니다. 맑고 차가운 약수 한 모금이면 하루의 피로가 씻겨나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약수터 근처 평상의 젊은 산에 3명이 앉아 담배 연기를 뿜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팔뚝에 검은 문신을 드러내고 있었고 다른 이들 역시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혀를 차며 쯧쯧 젊은 것들이 산에서 저러면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약수터로 다가갔습니다. 어이 할배, 여기 좀 봐봐. 문신을 한 사내가 퉁명스럽게 말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못 들은 척하며 조용히 약수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도 할아버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안 들려?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내가 더욱 험악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복균 할아버지는 천천히 물을 다 마시고 나서 돌아서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들, 산에서 담배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할아버지의 정중하지만 꾸짖는 듯한 말에 문신 사내는 킬킬 웃으며 일부러 담배 연기를 할아버지 얼굴 쪽으로 뿜었습니다. 신경 꺼 갈 길이나 가시고. 복균 할아버지는 잠시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뒷모습에는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지팡이를 짚는 손에도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굳건한 등 뒤로 조폭들의 비웃음 섞인 욕설이 바람에 실려 산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건드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김복균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는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부대가 아닌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부대에서 복무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정보 수집과 요인 제거 임무를 수행했던 할아버지는 맨손 격투술과 각종 무기 사용법에 능통했습니다. 특히 단검술과 지팡이를 이용한 근접 전투에서는 부대 내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몇 년간 특수부대에서 후배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으로 활동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대 후 고향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평범한 농부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함께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겪었던 할아버지는 무력과는 담을 쌓고
조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며 평생을 이 산골 마을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이불 속에 누워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낮에 당한 굴욕감과 함께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시절 전우들과 함께 적진에서 생사를 넘나들던 순간들, 그리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 시절의 기계가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 한켠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지팡이를 꺼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등산용 지팡이 같았지만 이것은 할아버지가 특수부대 시절부터 사용해온 특별한 무기였습니다. 견고한 참나무로 만들어진 이 지팡이는 할아버지의 손때가 깊이 밴 동반자였습니다. 지팡이를 쥔 할아버지의 손에서 잊었던 근육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비록 8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 손목의 움직임에는 여전히 예전의 기민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적진을 바라보던 그때의 날카로운 시선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김복균 할아버지는 어제 그 불량배들이 있던 약수터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평상시 등산복이 아닌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약초를 캐러 온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지만 할아버지의 움직임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약초를 찾는 것처럼 산속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랜 군 생활에서 익힌 정찰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발자국 하나,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약수터 주변 숲속에는 그들이 버리고 간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담배꽁초는 물론이고 각종 쓰레기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산속 깊숙한 곳,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작은 천막이 쳐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천막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익힌 은밀 접근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게 천막 근처까지 다가갔습니다. 천막 안에서는 웅성거리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핸드폰 통화를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천막 주변에는 여러 개의 플라스틱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처 치우지 못한 상자 중 하나의 뚜껑이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비닐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군 생활 중 흰가루 단속 작전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던 할아버지는 직감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단순히 산에서 놀러 온 게 아니구나. 할아버지는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정확한 정체와 목적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이 산을 더럽히는 자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은밀하게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적진을 정찰하던 젊은 시절처럼 조용하고 치밀하게 그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며칠간의 은밀한 정찰 끝에
김복균 할아버지는 그들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와 접선하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늘 의문의 비닐, 뭉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특수부대에서 익힌 야간 정찰수를 발휘하여 그들의 거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들의 패턴을 파악한 할아버지는 미리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어둠을 틈타 나타나는 검은색 승용차가 산 아래쪽 비포장도로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정장 차림의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명품 시계와 구두를 착용한 것으로 보아 단순한 중간상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건은 준비됐나? 정장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형님. 이번 주 분량 다 여기 있습니다. 문신 사내가 공손한 태도로 대답하며 큰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무 뒤에 숨어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적진 정찰 때처럼 숨을 죽이고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품질은 어떤가? 최고급입니다. 중국에서 직접 들여온 것이라 순도도 높고요. 그들은 서로 암호 같은 말을 주고받은 후 가방과 비닐 뭉치를 교환했습니다. 정장 남자는 가방 안을 확인한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다. 그리고 조심해라. 요즘 경찰들이 예민해져 있다더군. 알겠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거래가 끝나자 정장 남자는 재빨리 차에 올라타고 사라졌습니다. 조폭들은 받은 돈다발을 세어보며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칠갑산을 거래의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먼저 가장 믿을 만한 이웃집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산에서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할아버지가 자세히 설명하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무서운 사람들한테 왜 가까이 갔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어떻게 그런 깡패들을 상대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사세요. 할아버지는 다른 마을 사람들도 찾아갔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그들의 험악한 분위기와 협박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쉬쉬하며 관여하기를 꺼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이장님 댁이었습니다. 이장님,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마을 산에서 거래가 나이 많은 이장님은 할아버지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씀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긴 하지만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시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어떻게 저런 깡패들을 상대하겠소? 경찰에 신고해봤자 증거도 없고 오히려 우리만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가족들 걱정도 되고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우리가 나서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자 할아버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고한 결심이 섰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조폭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들의 천막으로 잠입했습니다. 수십 년 전 적진 침투 작전을 수행하던 때의 기술이 되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람 소리에 맞춰 움직이며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천막 근처까지 접근했습니다. 천막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상황을 파악한 후 뒤쪽 가장 어두운 곳에서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막 안은 온통 역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화학약품 냄새와 썩은 냄새가 뒤섞인 지독한 악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코를 막으며 천막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곳곳에 놓인 플라스틱 상자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추정되는 하얀 가루들과 알약들이 정교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봉지에는 암호 같은 기호들이 적혀 있었고 양도 상당했습니다. 이런 양이면 마을 전체가 위험하다. 할아버지는 경악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조직이었습니다. 또한 구석에 놓인 거래 장부로 보이는 수첩에는 암호로 된 숫자들과 지역명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500, 대전 300, 부산 200 같은 기록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유통망이군. 할아버지는 휴대폰으로 이 모든 것들을 조용히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노트 한쪽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과 집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을 정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해온 이 산이, 어린 시절부터 뛰어놀던 이 깨끗한 자연이 마약상들의 더러운 소굴로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마을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산을 지키는 것은 나의 의무다. 마을 사람들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천막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신고를 해봤자 그들이 미리 도망갈 가능성이 높았고 마을 사람들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들을 응징하고 산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을 지키고 마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전장에서도 이런 별을 보며 고향을 그리워했었습니다. 그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면 이제는 자신의 터전과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해병대 특수부대원 김복균의 혼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노인에 가면 뒤에서 전설적인 전사의 모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김복균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나무 지팡이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적이 드문 뒷산 깊숙한 곳에서 잊었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굳어있던 관절들이 삐걱거렸습니다. 오랜 세월 평범한 농부로 살아오면서 근육들이 굳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근육에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 특수부대에서 익힌 지팡이술은 단순한 호신술이 아니었습니다. 적을 제압하고 무력화시키는 실전 무술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여러 명의 적을 상대할 수 있는 치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첫날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늙지 않았군.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에 예전의 날카로움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서 혼자만의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지팡이는 점차 할아버지의 팔다리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였고 숲속의 나뭇가지들과 돌멩이들이 할아버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찌르기, 후려치기, 막기의 기본 동작들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몸이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속 공격, 걸어넘기기, 관절 꺾기까지 모든 기술이 점차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아갔습니다. 휴, 하, 할아버지의 기합 소리가 고요한 새벽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팡이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는 마치 거미, 바람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80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할아버지의 몸놀림은 기민하고 정확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집중한 것은 실전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공격해올 때의 대응법, 좁은 공간에서의 전투법, 그리고 상대방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기술까지 하나하나 몸에 각인시켰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 상대하면 쉽지만 동시에 덤비면 위험하다. 할아버지는 상황을 분석하며 전술을 세웠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상대를 빠르게 무력화시키고 나머지들을 차례로 제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할아버지의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곧게 펴졌고 흐릿했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젊은 시절의 기운이 되살아났습니다. 동시에 할아버지는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간의 정찰을 통해 파악한 조폭들의 이동 경로, 거래 시간, 그리고 각자의 신체적 특징까지 모든 것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문신을 한 놈은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렸습니다. 예전에 다친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덩치가 큰 놈은 술을 많이 마셔서 반응이 느렸고 숨도 쉽게 찼습니다. 가장 어린 놈은 겁이 많아서 위급할 때 제일 먼저 도망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할아버지는 손자병법의 구절을 중얼거리며 계획을 완성해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직접 그들을 응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고를 해봤자 증거가 부족하거나 그들이 미리 도망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더 많은 마약이 유통될 수 있었습니다.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직접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이 산을 더럽힌 자들에게는 산의 방식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연을 지키는 의무였습니다.
훈련을 마친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지팡이를 점검했습니다. 견고한 참나무로 만들어진 지팡이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기름을 발라 윤기를 냈습니다. 오래된 전우를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산을 더럽히는 놈들아, 각오하거라.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젊은 시절, 적진을 향해 돌진하던 그때의 살기가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노인의 얼굴에서 전설적인 특수부대원의 모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달력을 보며 조폭들의 다음 거래일을 계산했습니다. 며칠 후면 그들이 큰 거래를 위해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할아버지가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김복균 할아버지는 며칠간의 정찰을 통해 조폭들이 큰 거래를 위해 산 중턱의 폐가로 향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 대량의 마약을 넘기기로 되어 있었고, 이는 할아버지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아버지는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검은색 등산복을 입고 얼굴을 가릴 천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해온 나무 지팡이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지팡이의 무게와 균형, 손에 잡히는 느낌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오늘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할아버지는 결연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최후의 결전을 앞둔 특수부대원처럼 냉정하면서도 집중된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할아버지는 폐가로 향하는 길목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검은색 등산복을 입고 얼굴에는 검은 천을 둘렀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야간 침투 작전을 수행하던 그때처럼 완벽하게 어둠에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달조차 구름에 가려져 산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오후 10시경 예상대로 조폭 3명이 큰 가방들을 들고 폐가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큰 거래를 앞두고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오늘 이거 끝나면 당분간 놀고 먹을 수 있겠네. 그러게 말이야. 이번 물건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중국 쪽에서 들여온 거라던데. 조심해서 가자. 요즘 경찰들이 이 근처를 수상하게 여기고 있다던데. 문신 사내가 주변을 경계하며 말했지만 정작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할아버지의 존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폐가 앞을 지나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김복균 할아버지가 마치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 아래 할아버지의 실루엣은 마치 산신령처럼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모습은 더욱 신비롭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어이, 뭐야? 가장 앞서 가던 조폭이 갑자기 나타난 검은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아버지, 또 나타났네. 문신 사내가 할아버지를 알아보고는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늙은이가 복면까지 쓰고 뭔 짓이야? 할아버지, 설마 의정놀이라도 하시는 건가? 집에나 가서 손자나 봐. 덩치 큰 사내도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갈 줄 알았나? 늙은이 하나가 뭘 어쩌겠다고. 하지만 김복균 할아버지는 한 손에 지팡이를 굳게 쥐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젊은 시절이 기백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더럽힌 이 산에서 그 대가를 치르고 가거라. 조폭들은 할아버지의 위협적인 분위기에 잠깐 당황했지만 곧 화를 내며 덤벼들었습니다. 뭘 잘못 드셨나? 진짜 혼내줘야겠어. 그래, 아예 정신을 차리게 해주자.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지팡이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먼저 덤벼든 덩치 큰 사내의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아! 귀청이 찢어질 듯한 비명과 함께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급소 공격법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이어서 지팡이가 회전하며 문신 사내의 손목을 정확히 쳤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들고 있던 가방이 땅에 떨어지며 흰가루 봉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달빛 아래 흰 가루들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은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야, 손목이 부러진 것 같아. 가장 어린 사내가 겁에 질려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실전 경험이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칼까지 꺼내는군. 역시 놈들이다. 할아버지의 지팡이가 뱀처럼 빠르게 움직여 그의 손목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칼이 힘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할아버지는 몸을 돌려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완벽한 연계 기술이었습니다. 으악! 세 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진 것은 불과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할아버지가 대체 누구야? 조폭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80세 노인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상대를 잘못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설마 할아버지가 무술 고수였나? 아니야. 이건 그냥 무술이 아니야. 진짜 싸움을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할아버지의 정교하고 날카로운 지팡이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모든 공격이 정확했고 무엇보다 실전에서 단련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똑바로 세우고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할아버지의 뒤쪽에서 비추어 더욱 위험있고 무서운 실루엣을 만들어냈습니다. 산을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마땅한 벌이다. 할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젊은 시절 전장에서 적들을 상대했던 그때의 위험과 살기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조폭들은 더 이상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시골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복균 할아버지는 조폭들을 완전히 제압한 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방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각종 흰 가루들이 정교하게 포장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해온 휴대폰으로 조폭들의 얼굴과 마약,
증거물들을 샅샅이 촬영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바닥에 쓰러진 문신 사내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까지의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겁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냉정했습니다. 용서, 너희가 이 산에 뿌린 더러운 것들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할 상대는 나가 아니다. 할아버지는 특수부대 시절 배운 포박술로 3명을 모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혈자리를 정확히 눌러 몸을 마비시킨 후 준비해온 밧줄로 패가 안의 기둥에 묶어두었습니다. 네, 이럴 수가. 할아버지가 대체 누구세요? 덩치 큰 사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신들이 80세 노인에게 이렇게 완패당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이 산을 사랑하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다. 하지만 내 산을 더럽히는 자들은 용납할 수 없다. 할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조폭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만하게 본 상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할아버지는 그들의 아지트였던 천막으로 향했습니다. 천막 안을 샅샅이 뒤져 숨겨진 가루들과 거래 장부 그리고 휴대폰까지 모든 증거물을 수거했습니다. 거래 장부에는 암호로 된 지역명들과 금액이 적혀 있었고 휴대폰에는 상급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연락처까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군. 할아버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 시절 적진에서 중요한 정보를 획득했을 때의 그 성취감이 되살아났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진행된 작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 촬영한 사진들과 확보한 모든 증거물들을 파일로 정리하여 가져갔습니다. 마치 군 보고서를 작성하듯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경찰서 민원실에 나타나자 당직 경찰관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노인분들이 사소한 민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마약 사건입니다. 할아버지가 담담히 말하자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내민 증거들을 보고는 완전히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네, 이게 모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완벽한 증거를 설마 할아버지께서 직접 칠갑산에서 마약 거래를 하던 조폭 3명을 제압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산 중턱 폐가에 묶어두었고 이것들이 모든 증거입니다. 할아버지의 침착하고 정확한 설명에 경찰관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법정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정확했고 증거물 목록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80세 할아버지께서 혼자서 조폭 3명을 제압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담담한 대답에 경찰관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곧바로 상급자에게 보고가 올라갔고 경찰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완벽한 수사 자료는 처음 봅니다. 할아버지, 혹시 예전에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일하셨나요?
수사과장이 직접 나와서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곧바로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안내를 받아 폐가에 도착한 경찰들은 거기서 여전히 꼼짝 못하고 묶여있는 조폭 3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유통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할아버지가 제공한 증거들로 인해 배후 조직의 연락망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도 몇 달째 이들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혼자서 하셨는지 젊은 경찰관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온화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젊은 양반, 산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이 다시 평화를 되찾는 것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칠갑산은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마약상들이 사라진 산속은 다시 맑은 공기와 새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김복균 할아버지의 활약은 입소문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마을 사람들도 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듣고는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온순해 보이던 복내 할아버지가 조폭 3명을 혼자서 제압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복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대단한 분이셨나 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조용하시더니 마을 사람들의 대화는 언제나 할아버지 이야기로 귀결되었습니다. 특히 마을 이장님은 며칠 전 자신이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시오라고 말했던 것을 후회하며 할아버지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그때 너무 겁쟁이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장님, 걱정하는 마음이었으니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마을이 안전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에 이장님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이웃집 할아버지가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할아버지를 보면 깍듯이 인사를 하며 산지킴이 할아버지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로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셨어요? 마을 초등학생 한 명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었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산을 지키는 사람이 될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낡은 지팡이를 무기로 들 일은 없었지만 여전히 매일같이 산을 오르며 산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이제 그 지팡이는 다시 평범한 등산용 지팡이로 돌아갔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언제든 산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할아버지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대규모 마약 조직의 검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장이 직접 마을을 찾아와 할아버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사랑하는 산을 지켰을 뿐입니다.
상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할아버지는 마을의 자연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서는 기꺼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기적으로 마을 아이들에게 자연보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조용히 산길을 오릅니다. 나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오르지만 그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닌 지켜야 할 삶이자 지켜야 할 사람들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로 할아버지는 오늘도 묵묵히 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